안녕하세요, 바람처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색다른 CPU인데요. 이름은 제온 스케일러블. 외국 사이트에서 보니까 지온이래요. 지온 스케일러블이고, 이게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있는데 가장 낮은 엔트리급 CPU인데요. 금액도 한 40만원대 밖에 안 하는데, 요거 가지고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따라 만들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CPU도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코어는 8개, 그리고 클럭은 한 1.7GHz. 그래서 금액은 40만원대인데, 저는 솔직하게 이거는 개인용 PC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벤치마크, 뭐 게임 벤치마크, 3D 벤치마크에서는 높은 성능이 안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클럭이 1.7기가 밖에 안 돼요. 요즘은 웬만한 건 다 3기가가 넘는데요. 이건 1.7기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성능은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온 플래티넘, 스케일러블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코어 수가 28개예요 28개 56스레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버급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코어가 8개니까 엔트리급이죠. 사실 뭐 라이젠 2700X, 뭐 250X보다도 훨씬 못한 성능을 보이라고 봅니다. 에즈락, 우리나라에서 수입돼서 유통되는 그 에즈락 메인보드 회사가 유통하는 게 아니고 명인 일렉트로닉스에서 따로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 제조사는 에즈락 렉입니다. 서버 전문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쿨러는 녹투아, 오늘도 녹투아입니다. 녹투아 쿨러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조립 따라하기는 아니고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과연 이 CPU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 벤치마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뜯어볼게요. 인텔 제온 프로세서 스케일러블 패밀리 LJ3647, 그리고 여기 뒤에 제온 프로세서 마크. CPU가 큽니다. CPU가 굉장히 커요. 뜯어볼게요. 뒷모습 보니까 지금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죠? 이거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에서 많이 보던 구조인데요. 인텔도 이제 하나의 그 다이에 코어를 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코어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의 다이에 심기 시작한 거죠. 짧게 말하면 인텔도 이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처럼 CPU 두 개를 합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핀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제 왼손에 들고 있는 거는 펜티엄 G3240 CPU고요. 오른쪽에 들고 있는 건 이제 제온 스케일러블인데, 그 대충 그 크기가 비교가 되시죠? CPU 코어가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그 라이젠 스레드리퍼처럼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게 이제 눈에 그 한눈에 보이시죠? 메인보드 제조사는 에즈락 렉입니다. 이 메인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삼성 메모리 ECC 레지스터드가 아닌 일반 삼성 메모리 같은 거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CPU를 얘는 CPU가 그냥 꼽히는 게 아니에요. CPU를 여기에 꽂아서 그 보드에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아주 뭐 많이 주네요. 뭐 아주 많이 있습니다. CPU 전원, 여기 CPU 보조 전원, 여기는 이제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페이지고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 소켓. 이 CPU는 듀얼 채널, 쿼드 채널, 헥사 채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6개를 꼽아야 제 성능이 나는, 제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메모리, 그 메인보드고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ECC 레지스터드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메인보드는 특이하게 일반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CPU 팬이 일반적으로 4핀인데 얘는 6핀이에요. 그 메인보드의 그 메인 칩셋이고요. 모델명은 C621 칩셋이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M.2 SSD가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ATA 포트, 이거는 그 레이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고, 특이하게 USB 포트가 여기 보드에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 USB 3.0 포트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전면부 스위치 L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비디오 카드 슬롯이 둘 다 16X예요. 일반적인 개인용 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X, 8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6X, 4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메인보드의 장점은 둘 다 16X예요. 그리고 전부 다 PCI 익스프레스 슬롯으로만 되어 있고, 사운드 부분이고, 이쪽은 이제 USB 3.0 포트, 이건 이제 UID는 이제 서버렉에서 이 시스템이 서버렉에 꼽혀서 동작을 할 때 이걸 누르면 이제 LED가 깜빡거린대요. 그래서 서버렉 뒤에서 작업을 할 때 요거 누르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서버가 어떤 건지 그 표시해 준다는 그 얘기고요. 랜 포트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의 특징은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그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런 걸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온 CPU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장 그래픽이 없는데, 얘는 보드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시리얼 포트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그 시리얼 포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PS2 키보드는 없어요. USB 포트, PS2 키보드는 사용을 못해요. 메인보드의 뒷면인데요. 뒷면도 뭔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CPU 덮개가 참 크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 붙잡고, 이렇게 하면 CPU 소켓 덮개를 열었어요. 거대한 LG 3647 소켓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는 크네요. 커. 여기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CPU가 하나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중간이 보면 끊겼죠? 중간이. 그 두 개의 CPU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브론즈 3106 CPU 같은 경우에는 그 CPU의 TDP가 85W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뭐 강력한 쿨러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녹투와 공랭 쿨러를 했는데, 모델이 U14S, 이게 140mm라는 얘기고, 뒤에 DX3647 이제 소켓 이름이에요. 그래서 140mm 펜을 가진 3647 소켓용 쿨러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번에도 거대한 녹투합니다. 140mm 펜이고, 요거는 뒤에 그 서머글스 보호 덮개가 있죠. 스레드 리퍼 할 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부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따가 어떻게 장착하는지 한번 보시죠. 전통적으로 인텔이나 AMD나 삼각형 표시가 있죠.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요 표시가 있죠. 여기 삼각형 표시. 그리고 요것도 여기 보면 여기가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하면 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CPU에도 삼각형 표시가 있겠죠? CPU에도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게 CPU에 보면 여기 삼각형 표시 있죠? 얘도 삼각형 표시 있죠? 이 방향을 서로 맞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뒤로 돌려서 삼각형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제 물어주게 하면 돼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다 홈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홈이. 그 방향에 보면 그 방향에 뭐가 있냐면 여기 플라스틱에 홈이 있죠. 요 홈. 또 여기도 보면 또 홈이 있어요. 요 홈이 서로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걸 제껴서 이게 좀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삼각형 표시가 서로 맞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이렇게도 안 빠져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보드에 꼽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두 군데는 나사로 고정을 하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서 두 군데 나사를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CPU가 여기 꼽힌 다음에 보드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얹은 다음에 요 나사를 조이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나사를 좀 조여볼게요. XFB6하고 XFB7이 있는데 B7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나사로 조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여가지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사를 조이고 있어요. 나사 조이고, 나사 조이고, 나사 조이고, 나사 조이고, 덮개 빼고요. 덮개 빼고 CPU가 그대로 이렇게 얹히는 거예요. 그대로 얹히는데 눌러줘야죠. 구멍에 여기 이렇게 들어서 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이렇게 걸렸죠. 이런 식으로 다 걸린 다음에 요 상태가 보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삼각형 표시 여기 잘 보시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물린 다음에 보드 위에 올라가서 꼽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랑 맞았고, 여기가 이 메인보드 쪽에 삼각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꽂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1번 다 조였고, 여기도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에 또 1번이 있어요. 1번 다 조였고, 2번 조이고, 한 번에 힘을 다 줘서 조이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조이세요. 번갈아 가면서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마요. 일 번 다 됐고 2번 2번 네, 이렇게 하면 다 조여졌습니다. 이 메인보드의 매뉴얼을 봤는데요. CPU는 이제 헥사 채널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메모리를 6개 꽂아야 제 성능이 나게 하는데, 이 메인보드는 쿼드 채널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1, 2, 4, 8, 요 1개, 2개, 4개, 8개 이렇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저기 헥사 채널이 아니라 그냥 쿼드 채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모리를 4개를 꽂을 건데 A1, A2, D1, D2 거기만 꽂을 거예요. 메모리를 4개를 꽂을 자리는 A1, A2, D1, D2 이 자리 꽂을 거고요. 이 메인보드는 메인보드 특성상 헥사 채널이 아니고 쿼드 채널까지만 지원을 하고, 이 메인보드의 장점은 ECC 레지스터드 메모리가 아닌 일반 메모리도 꽂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이제 지금 들어가는 D2 자리에 D2 자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D1 자리 들어가고, 다음은 A2, A1 거는 A2 자리 들어가요. A2 자리 들어갔고, A1 자리 들어갔고, 자, 이렇게 메모리를 양쪽에 2개씩 꽂아가지고 쿼드 채널이 됐습니다. 예, SSD는 M.2 SSD 쓸 건데요. 모델명 PM98 하나, 그리고 용량은 256GB 짜리예요. 꽂고 이런 식으로 나사 이렇게 2개만 줘요. 나사를 이제 2개만 주는데, 이거를 여기 꽂고요. 나중에 나사가 또 하나를, 요거 어디 나중에 잘 놔뒀다가 또 찾으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보드에 그냥 미리 꽂아 둘게요. 보드에 나중에 또 찾으면 없으니까 꽂아 두고,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여기 2개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하나는 바람의 방향, 하나는 팬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구조상 이제 바람을 위로 보내야 돼요. 케이스를 상단에 이제 배기팬이 있는 그런 케이스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뜨거운 바람을 위로 보내도 돼요. 그렇게 꽂을 겁니다. 쿨러에 팬 장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됐습니다. 네, 요 레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당겨서 이제 쿨러가 장착된 모습이고요. CPU 팬 쪽은 6개인데 이쪽 2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2개 하면 딱 들어가게 돼요. CPU 팬 꽂았고요. 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는 1070이고요. 1070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뽑습니다. 게임용 아니에요. 자, 비디오 카드 보조 전원 뽑고 이렇게 해서 누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누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 삑 소리 난다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메모리 모드를 갖다 인스톨하는 데 있어서 저 이 메인보드는 뭐 DDR4를 지원을 하는데 그 뭐 쿼드 채널 메모리 기술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메모리 꽂는 거 보면 1개, 2개, 4개, 8개만 꽂게 돼 있어요. 6개는 못 꽂게 돼 있는데 헥사 채널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메모리가 6개 필요한데 6개는 못 꽂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실행을 했는데 부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파란색 슬롯 3개씩만 그 3개를 꽂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헥사 채널로 뜨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 매뉴얼이 매우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 그겁니다. CPU 그 메모리 컨트롤러는 요즘 나오는 그 시스템들은 CPU 안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들어있는데 CPU가 헥사 채널을 지원을 하는데 메인보드의 특성상 지원을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 메인보드 매뉴얼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아까 파란색 슬롯, 화면에서 파란색 슬롯에서만 메모리를 다 채우니까 정상적으로 화면이 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이 안 떴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은 매우 잘못됐다, 그 얘기죠. 네, 이제 시스템 조립은 다 된 상태고요. 이제 그 정식으로 케이스에 넣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루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이 고성능 메인보드들이나 서버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부팅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것도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네, 부팅됐어요 이제.